하루 만에 뒤바뀐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갈팡질팡하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일시적인 복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가 무효라는 또 다른 법원의 판단까지 오늘 또 나왔는데요. 이런 관세에 따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 단오절 연휴로 휴장을 앞둔 중국 증시, 상해지수와 항생지수 나란히 현재 파란불 켜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상호관세 흐름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바로 도쿄 증시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응 카드로 전투기 구매 카드를 꺼내든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미국산 전투기, 그러니까 방위 장비를 구입해서 미국 측에 무역 흑차를 쌓아주겠다는 의도인 건데요. 이런 흐름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미일 협상이 한미 협상의 가늠자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실제로 무기 구매를 추진할 경우 향후 한국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일본에서는 5월 근원 CPI 상승률이 공개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해당 지표는 일본의 전국적인 물가 추이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가 발표 직후 엔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엔 환율은 내림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지수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니케이 지수 계속해서 저점 부근에서 헤매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38,000포인트는 방어해주면서 현재는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 증시입니다. 일부 외신에서 인도와 미국의 무역 회담이 6월 셋째 주까지 회담을 마무리하고 또 중간 협정이 체결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온 양국 간 무역 합의에 힘입어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한편 인도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남아시아 국가의 첫 오프라인 매장 개장을 앞두고 펼치는 판매 전략으로 언제 그리고 또 인도의 어떤 지역에 오프라인 매장을 설립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지수 함께 체크해 보시죠. 센섹스 지수 현재는 0.3%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 소식 들어보죠. 하나증권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환 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한꺼풀 더 낀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 협상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나요? 네, 일단 저희도 되게 복잡한데 기업들이 어떨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향후 백악관이 플랜 B를 도입하거나 무협협상 강행 가능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전체 일정은 어쨌건 지연이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전술적인 휴전 이후에 향후 협상의 진척 상황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일단 오늘 베센트 장관도 사실은 특별한 아직 진전이 좀 없다, 교착 상태라고 좀 표현을 했었고 어젯밤에 중국 상무부 역시도 이제 법원 결정 계기를 통해서 상호 관세를 전면 취소해라라는 요구도 했고 또 미중 간의 히토류나 기술 제재 관련해서 서로 잡음은 있었지만 아직 새로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8월 12일까지로 예정된 양측의 이제 전술적인 휴전, 즉 유예 만료 기간을 앞두고 일단은 7월 달에 다른 나라들과 이 백악관의 협상 결과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선 미국과 EU의 협상 결과, 그리고 7월 달에 역시 미국과 베트남 같은 이제 아세안의 대표 국가들의 협상 결과를 좀 보고 눈높이 조절을 하면서 미중 간의 협상에 좀 8월부터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쪽의 의제가 일단은 관세나 기술 분야가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위안화 환율 절상이라든지 시장 개방 논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구간에 그러니까 8월까지는 빅딜 타결이 당연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3분기 중국 증시는 미중 휴전을 어느 정도 이제 당겨와서 좀 반영한 다음에 6월부터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위안화 강세 요인은 시장을 좀 지지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재미난 보고서를 하나 내셨습니다. 중화권 투자자 매매 패턴에 뚜렷한 계절성이 존재한다.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계절성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중화권 쪽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6월은 그러면은 중화권에 투자하기에 좀 적절한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6월 달은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중국 경기나 어떤 정책 이벤트 관점에서는 6월, 7월, 8월 달이 좀 비수기이긴 합니다만 5, 6월 달에는 최근 10년 동안 월별 상승 확률이 가장 높았던 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썼던 이유는 최근 미국 증시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됐고, 중국 역시도 홍콩이나 이런 쪽이 개별 종목 중심으로도 상당히 지금 상승을 좀 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계절적인 패턴이 혹시라도 또 올해 반영이 되는지 좀 주목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취지였고요. 7, 8월 달이 아쉽게도 월별 상승 확률은 굉장히 낮은, 즉 하락폭이 좀 커지고 지수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이제 전월비로 봤을 때 3분기까지 좀 내려가는 패턴을 반영을 좀 하고 있고, 또 실적들이 또 7월 말 전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항상 그 7월 말에 발표되는 반기 실적이 최근 5, 6년 동안 특별히 더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지 못하거나 하향 조정 폭이 좀 컸던 경향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뭐 각종 정책이나 초과 유동성 효과로 밸류에이션이나 시장이 지수가 상승을 했다가 7, 8월에 일부 현실을 좀 맞닥뜨리면서 좀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이 중국 본토 주식을 사는 패턴과 또 홍콩 자금이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내려가서 사는 자금들이 역시 3분기가 가장 적게 사거나 혹은 순매도를 좀 하는 시기다 보니까 계절적인 관점이나 수급 관점에서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매매 패턴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5, 6월의 상승 시에는 일부 좀 중국 관련이나 홍콩 주식을 좀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시고요.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는 패턴을 잡으신다면 7, 8월의 조정기를 혹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잊어버리고 계신 시기를 매수 패턴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